저는 이번 여름에 15일 동안 알프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새 봉우리인 몽블랑과 마트오른, 융프라우의 트레킹을 다녀왔는데 저의 경험을 관심 있는 분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트레킹의 설계는 작년 말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을 함께 다녀온 친구가 한 여행사의 12일짜리 뚜르드 몽블랑 트레킹에 참여하되 그곳에 간 김에 날짜를 조금 연장해서 마트오른과 융프라우를 함께 다녀오자는 것이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여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몽블랑의 트레킹을 다녀온 이야기는 6편의 영상으로 이미 올려드렸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마트오른에 다녀온 이야기로 이어가려 합니다. 7월 4일 몽블랑 트레킹이 끝나고 몽블랑 팀은 제네바 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이어서 저와 친구는 제네바 공항까지 같이 갔다가 기차로 체르마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 2시 5분 비스프를 거쳐 체르마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스위스는 면적이 약 4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중부권의 면적보다 작은 나라이고 인구도 900만 명 정도로 많지 않아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1인당 GDP는 2024년 10만 3,670달러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물가가 매우 비싸서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하면 낮아집니다. 스위스는 나라가 작고 산이 많아 산악열차로 유명한데 트레킹을 위해 마테오른과 융프라우, 제네바로 이동해보니 고속화 노력을 소홀히 한 탓인지 이동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공항에서 체르마까지 거리가 서울과 부산의 반이 조금 넘는 230km인데 중간에 기차를 한번 바꿔 타고 3시간 45분이나 걸렸으며 그린덴발트에서 제네바 공항까지는 154km인데 최소 3번 바꿔 타고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네바 공항에서 체르마트에 갈 때 한 번 바꿔 타는 곳이 비스프인데 비스프까지 가는 길과 비스프에서 체르마트까지 가는 길은 많이 다릅니다. 비스프까지는 대부분 평지인데 비스프는 해발 658m이고 체르마트는 1620m로 거리는 31km에 지나지 않으나 높낮이가 거의 1000m에 가까워 오르막 경사가 심하므로 이곳에는 산악열차가 다니는데 시간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산악열차를 타고 가면 좋은 경치를 즐길 수 있는데 특히 산 중턱에 있는 집들이 참 예뻤습니다. 우리는 오후 6시가 다 되어 체르마트 역에 도착했습니다. 체르마트는 인구가 채 6,000명이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여름 성수기를 맞아 주민들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프랑스어로 하얀 이빨이라는 뜻을 가진 덩 블랑쉬라는 이름의 숙소를 찾아 짐을 풀어놓고 우리는 잠시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체르마트는 도시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마을이지만 차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전기 차량만 통행이 허용되다 보니 매연도 없고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어쩌다 전기 택시가 보이긴 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아 눈에 많이 띄지 않아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7시가 지나자 마테오른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어 마테오른을 보기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교회 다리로 갔을 때 골든 마테오른이 우리를 황홀하게 해주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마테오른 산은 해가 뜨거나 질 때 나타나는데 특히 햇빛이 산의 북쪽 면을 비추어 독특한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낼 때 더욱 매혹적이라고 하며 산 위에 쌓인 눈이 황금빛을 반사하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이튿날 새벽 5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전날 밤 해질 때 보았던 황금 마테오른을 새벽에 다시 보고 싶어 일어나자마자 발코니로 나간 저에게 보인 것은 마테오른을 완전히 가린 구름이 전부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마테오른은 그날 아침에는 황금빛으로 단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전날 저녁 슈퍼에서 산 빵과 주스로 아침 식사를 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트레킹을 즐기는 세 곳, 곧 고르노그라트, 수네가,
트로케너 스테그 가운데 고르너그라트에 먼저 가기로 하고 산악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에서 보는 넓은 초원과 구름에 가린 마테오른이 참으로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1898년에 개통했다는 이 열차는 해발 1620m 체르마트에서 30분 동안 5km를 달려 9시쯤 해발 3089m에 있는 고르너그라트 역에 도착했습니다. 고르너그라트 역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구름에 가린 4478m의 마테오른과 마테오른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4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의 멋진 경치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산 정상 부분의 웅장하고 다양한 모습의 바위들이 눈과 빙하, 구름과 잘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테오른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들의 멋들어진 경치를 둘러본 우리는 바로 위에 있는 쿨름 호텔을 지나 3131m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니 손에 잡힐 듯 한층 가까워진 4000m급 산들을 수놓고 있는 빙하와 구름이 밝은 햇살을 받아 한 폭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마테오른보다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높이로는 더 높은 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4609m의 노르트엔드, 4634m의 두포르스피제, 4527m의 리스캄이 그들입니다. 제 눈에는 이런 산들도 충분히 멋진데 아마도 마테오른이 독특한 모양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에서 멋진 산들을 잘 본 우리는 고르너그라트 역으로 내려와 트레킹길에 나섰습니다. 해발 3089m인 고르너그라트 역에서 리펠제 호수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고산지역으로 처음에는 나무는 물론 풀도 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길에서 시작되는데 지금은 여름철이라 주위에는 빙하도 눈도 볼 수 없습니다. 멀리 산을 바라보면 웅장한 바위나 빙하를 볼 수 있지만 길 주변에는 바위와 돌과 흙이 전부이며 가끔 산악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르너그라트 역을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우리는 해발 2757m에 있는 리펠제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수는 알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 촬영 장소 중 하나이며 바람이 없고 고요한 날의 마테오른의 완벽한 반사 모습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쉽게도 마테오른을 구름이 가리고 있어 물속에 비친 멋진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리펠제 호수를 지난 다음에는 푸른 초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방의 넓은 공간이 온통 풀밭인데 가끔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름 모를 야생화를 만나기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곤돌라가 지나갈 때면 이곳이 스키장이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라 눈이 없어서 실감이 나지 않는데 겨울이 되면 온통 눈 덮인 스키장 세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기 위해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리펠제 호수를 떠난 지 40분쯤 지났을 때 우리는 해발 2582m의 리펠베르크 역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는 재미난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바로 옆에는 한 마라톤 대회의 도착 지점임을 알 수 있는 시설들이 여러 곳에 보였습니다. 도착 지점에는 도착 지점임을 표시하는 현수막 아래에 독일어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에서 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기도 했습니다. 7월 5일 그날이 바로 이곳에서 유명한 고르너그라트 체르마트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마라톤 도착 지점을 떠나 곤돌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가니 내리막길이 나왔는데 그 아래로 멋진 초원과 초원에 보이는 몇 채의 집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초원이 끝나는 곳에는 해발 2211m 리펠 알프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우리가 내리막길을 거의 다 내려갔을 때 우리 눈에 꼬린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는 마라톤 선수들이 한 사람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마라톤에 참석한 사람들의 나이가
아주 다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르노그라트 체르마트 마라톤 대회는 스위스에서 가장 낮은 산 계곡에 위치한 해발 1116m의 세인트 디클라우스에서 출발하여 체르마트까지 레이스의 처음 21km는 주로 비스파 강의 왼쪽 강둑을 따라 계곡 바닥을 통과하여 수네가까지 고산도로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며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고도인 2585m의 리펠베르크와 3089m의 고르노그라트에서 끝나는 최고의 산악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톤이 끝나는 지점은 마라톤 거리에 따라 다른데 21.1km를 달리는 하프 마라톤은 체르마트역에서 끝나지만 42,195m를 달리는 풀코스는 2,585m의 리펠베르크에서 끝나고 45.6km를 달리는 울트라 코스는 3,089m의 고르노그라트에서 끝나기 때문에 2,222m의 리펠 알프에서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이 매우 힘든 곳입니다. 우리가 선수들을 만난 곳이 바로 이 구간이라서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체르마트 마라톤 현장을 잘 보고 나서 우리는 리펠 알프역에서 기차를 타고 체르마트로 내려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는 1980년도에 개통되었다는 지하 케이블카인 푸니쿨라를 타고 또 하나의 트레킹을 위해 해발 2288m에 있는 수네가로 올라갔고 수네가에서는 다시 곤돌라를 타고 2571m에 있는 블라우헤르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블라우헤르트에서는 마터우른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인기 있는 5호수 산책로에서 하이킹을 즐길 수 있고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은 3년 산악카트를 타고 수네가역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데 우리는 하이킹을 선택했습니다. 블라우헤르트에서 곤돌라에서 내린 우리는 체르마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호수 5곳을 보기 위해 5개의 호수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블라우헤르트에서 수네가까지 이어지는 9km의 이 트레일에는 멀리 마테오른 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희귀한 고산식물을 포함하여 볼거리가 풍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5호수를 둘러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5호수 가운데 가장 멀기도 하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하다고 알려진 슈텔리제 호수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체르마트시의 홍보 자료에는 슈텔리제 호수는 너무나 유명하여 고요한 호수 표면에 비친 마터우른의 모습은 수백만 번이나 촬영되었고 이 호수의 사진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특히 해 뜰 때와 해질 때는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슈텔리제 호수를 지난 뒤 다른 호수로 가기 위해서는 남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방향에는 바로 마테오른이 있어서 계속 마테오른을 보면서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눈앞에는 대부분 마테오른이 있기 마련입니다. 호수들이 해발 2000m 이상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앞쪽이 시원하게 열려있고 주변 경치도 좋은 데다가 앞으로는 마테오른을 보면서 걷기 때문에 이곳 호수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텔리제 호수에서 내려와 다음 호수인 그린디제로 가는 길도 멋진 경치가 이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네가에서 체르마트로 내려가는 푸니쿨라가 5시 20분이 마지막 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겨우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걸어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2288m에서 1620m까지 내려가려면 시간도 제법 걸리고 힘도 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걸음 속도를 높이고 걷는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호수인 그린제는 건너뛰었고 두 번째 호수인 그린디제와 네 번째 호수인 무스디제는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하고 멀리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호수인 나이제는 사진 2장과 동영상 하나 찍고 바로 통과했습니다. 2232m에 있는 나이제 호수에서 수네가역에 가려면 마지막 오르막길 56m를 올라가야 하는데 마침 호수와 수네가역을 연결해주는 셔틀 미니 케이블카가 있어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네가역에서 마지막 편인지 5시 반에 떠나는 푸니쿨라를 겨우 타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른에서의 하루는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전날처럼 식료품점에 들러 초밥과 빵, 주스를 사다가 가볍게 먹고 다음날 일정을 생각하면서 편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군데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마테오른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